TBS 특이점이 주목한 오늘의 주제 바로 서울 노인영화제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화 제작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출품됐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쟁쟁하고 다양하게 출품됐더라고요. 오늘 다 보는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다 본다니요. 우리 단톡방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딱 두 편만 보는 거예요.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어요.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하네. 깜빡깜빡하시네 진짜. 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매표소, 티켓박스 마음에 듭니다. 예. 딱 뭐랄까 그 옛날 분위기도 좀 나고요. 예, 네. 포스터도 딱 붙여 있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 오늘 뭐 보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 이 표도 이 출력하면 멋이 없어 이렇게 이 표, 종이표. 종이표가 최고죠. 그렇습니다. 네. 이 종이표에 영화 제목이 쓰여 있는데 바로 치매보험. 남의 얘기 같지 않은데요. 아까 내가 깜빡깜빡 치매보. 야 이거. 보시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이거 뭐 이렇게 막 눈물 막 흘리고 왜냐면 손수건 준비해야 되는데 슬픈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 치매보험 만나보실까요? 해? 해봐. 내가 누구니? 주인은 내 딸 이름인데. 저는 순천 출신이에요. 해가 질 때쯤에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예쁜지. 증권은 체결된 대로 바로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이제 2달째요. 아직 초보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어머니! 엄마가 불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야 이석진! 야! 당신 잘 지내죠? 다 이해할 거야. 내 딸 친구. 내 딸 대학 친구 석진. (2020) 서울 노인영화제 개막에 맞춰 TBS 특이점이 주목한 작품은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어머니를 부추겨서 보험 사기극을 연출한 딸과 이를 바라보는 건전한 보험 웨펀의 관계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 작품을 만드신 장전 감독님, 배우 김홈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야 네. 너무 멋졌어요. 왜 이런 보험 사기를 했는지, 그리고 석진이라는 인물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치매보험은 보험 사기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보험 사기극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녀 이제 주희와 영자가 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딸이 엄마를 막 연기를 가르쳐요. 마치 치매에 걸린 상태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 보험을 계약을 하는 친구가 이 주희의 이제 대학 동기로 설정된 석진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둘 사이에 들어오면서 좀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꼬이면서 결국에는 보험금을 타내지만 상실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상실 인간관계가. 네, 그렇죠. 치매에 걸린다는 거는 기억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석진을 기억 못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석진도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이 영자를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상실. 예. 그 사실 제가 보험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영화 예고편이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진 않았겠죠. 긴박한 그렇죠. 음악이 서스펜스 흐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예, 예. 이 상태에서 과연 뭐 제대로 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 작품의 그 모티브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모티브가 된 사건은 사실 없었고요. 직접적인 모티브가 되면 네. 예,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그 범죄죠, 범죄. 예. 간접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오래 한가위 되셨는데 네. 몇 년 전부터 뭘 자꾸 까먹으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면. 그래서 아이고 그냥 혼잣말로 아이고 나중에 나 치매 걸리면 요양원 보내라 너네가 데리고 있지 말고 이런 말씀을 그냥 종종 하셨는데 그러다가 한 1, 2년 전부터는 네. 치매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치매보험? 치매가 걸리면 보장을 해주는 건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하는 친구들한테 야 치매보험 뭐야? 뭐 돈 많이 줘? 뭐 이런 걸 좀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게 네네네. 됐어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역할 소화하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역할이잖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거리, 상상할 거리들이 시나리오 안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처럼 이거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냥 후루룩 읽고 그 안에 이제 저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물을 연구하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큰 틀을 짜고 네.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은 김홍림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채워 넣는. 네, 그럼 같이. 두 분 이전부터 계속 활동해 보신 거죠? 이렇게 감독 배우로서는 사실 네. 첫 작품이고요. 뭐 사실은 예전에 어떻게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단편의 프로듀서로 좀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귀신이 나와요. 그 영화가 호러물이라. 그래서 그 여자 귀신 역할이 필요해서 저희가 역시 구하다가 원래 대배우의 시작은 귀신이죠. 예. 귀신이야. 귀신을 시작해서 재벌 3세되고 그러다가 또 북한 넘어가서 그렇죠. 북한군 장교 사랑에 빠지고 거기 다 스토리가 다 다 연결돼야 그래요. 돼요. 다 귀신이에요. 그때 예. 귀신을 하신 게 아니라 네. 그 역할에 이제 인터뷰 같이 죄송합니다. 예, 하다가 하게 될 겁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고 이제 캐스팅을 그 감독님이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치매보험 작업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네. 이 배우님이 해주시면은 참 잘하시겠다 주희 역할을.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좀 성사가 됐었습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그리고 하긴 뭐 이런 질문 굉장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따로 거죠. 가서 네. 물어봐야죠. 이 앞에. 그 극중 연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포인트를 좀 살려야겠다 이렇게 주목하셨던 부분들 있나요 혹시? 엄마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변중희 선생님이랑 좀 많이 얘기를 나눴고 어떤 관계이고 어떤 관계로 생각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녀 관계라고 해서 네. 다 좋지만은 않고 또 얼마 전에 아버지가 떠난 상황 뭐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버지 부재 뭐 이런 네.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정말 그냥 별 무탈하게 평범하게 자랐던 딸이고 약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좀 제가 엄마를 보살펴야 되는 그다음에 좀 이끌어가야 되는 네, 리드해야 되는 가장적인 네, 역할. 네. 그렇게 관계를 설정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영화 치매보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까요?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품 보장 내용은 다 읽어드렸고요. 피보험자 심영자 고객님은 중증 치매로 판명되셨기 때문에 계약자신 김주희님이 대신 서명하시면 됩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보험 아저씨야. 엄마 도와주러 왔어. 나 도와주러? 고맙습니다. 일단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쩌냐? 가자. 이제부터 시작해야 해. 저는 순천 출신이에요. 해가 질 때쯤에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반짝반짝 얼마나 예쁜지 말을 못해요. 잠깐 쉬자. 벌써? 쉬고 싶어. 얼마나 했다고. 조금만 더 하자, 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쉴 수 있어. 응? 알았어. 너 이번 달 얼마 했냐? 활동비는 나오냐? 그러다 도태되는 거야. 정신 차려. 어머님! 안녕하세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냐. 알던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하네요. 뭐 보험일 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요새는 뭐 그냥 친구들보다 고객들 만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더 잘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도 돼. 어머님, 이런 게 제일이에요. 아니 뭐 마침 근처에 약속도 있고 해서. 나야 고맙지. 누구세요? 나야. 나. 주희. 주희는 내 딸 이름인데 그쪽이 주희세요? 이런 데서 딸을 만나니 엄청 반갑네. 와. 왜? 이제 진짜 같아, 엄마. 다음 주면 충분하겠다. 화요일쯤 검사 받고 결과는 수목금? 월초에 신청하면 딱 되겠어. 석진이가 왔었어. 이석진 3건.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엄마가 불렀어? 미쳤어? 정신 나가서 걔를... 위험해. 너 누구니? 석진이는 내 딸 친구 이름인데 그쪽도 아세요? 블루베리요? 다들 좀 약간 과일을 많이 좀 좋아하시나? 간이요? 예. 좀 술 많이 드시나? 석진아? 어?
석진은 내 딸 친구 이름인데 그쪽이 석진이에요? 그냥 어머님 보면 자꾸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서. 아유, 오늘 제가 너무 주책이죠. 죄송합니다. 그 작품을 보면 석진이란 캐릭터가 주위의 대학교 동창? 약간 구남친 분위기도 살짝 나긴 하는데 썸 타다 만 듯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쑥불쑥 찾아오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좀 있나요? 그렇죠. 어머니를 이제 찾아오죠. 네. 영화에는 사실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 동안 계약을 한 이후에 석진이 영자를 일터든 어떤 집 근처든 그래서 여러 번 찾아왔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한 번밖에 묘사 자체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석진이 찾아오는 거는 되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석진의 경우는 영자를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진도 어머니의 상실이 있는 인물인데 그 빈 자리를 또 영자를 통해 채우려는 또 나름의 욕망은 있는 거죠. 네, 그런 욕망 때문에 계속 찾아오고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화기 좀 켜놓으세요, 어머니. 일을 할 때는 꺼놓고 하니까. 그렇구나. 일은 잘 되나? 힘듭니다. 이 영화가 이제 세 사람의 관계를 네. 쫙 풀어나가는 건데 그 석진이 어머니의 죽음을 왜 얘기했을까? 또 이제 이게 또 영화가 또 장면의 예술 아닙니까? 네. 영자가 석진이의 손을 꼭 잡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참 이게 가슴에 딱 와닿았는데 이 영화에 손이 좀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또는 그 보험금을 타는 청구서 네. 서명하는 순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놀이터에서 그 석진과 영자가 손을 잡는 순간 나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클로즈업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석진은 영자에 대한 애정이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굳이 네. 꺼내는 것도 찾아오는 것 자체를 어머니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 내 어머니를 얘기를 하면은 좀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영자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가 이래서 나를 찾아오는구나라는 이해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을 굳이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각각 선택한 명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두 분 입장에서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겠죠. 저희들 입장에서 TBS 특이점 모든 회차가 명장면입니다. 가득 차 있어요. 40분 내내 명장면이죠. 그럼요. 예, 네. 저희는. 예, 예. 그래도 하나 꼽자면. 네. 되게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그 주희와 영자가 한참 연기 연습을 하다가 한번 무르익은 순간이 있잖아요. 네. 영자가 갑자기 탁 연기를 진짜 치매 걸린 노인처럼 하는 순간이 나왔던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앞으로 보여줄 것들 그리고 보여준 것들을 함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촬영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엄마, 내가 누구지? 누구세요? 나야. 나. 주희. 주희는 내 딸 이름인데 그쪽이 주희세요? 이런 데서 딸을 만나니 엄청 반갑네. 와,
이제 진짜 같아, 엄마. 다음 주면 충분하겠다. 화요일쯤 검사 받고 결과는 수목금? 월초에 신청하면 딱 되겠어. 석진이가 왔었어. 배우님은. 저는 제 위주 같아가지고 아유, 조금 그럼요. 예. 인생은 내 위주고. 예. 네. 그 딸이 엄마가 일하는 공간에 가서 짐을 가져오고 마지막에 엄마의 이름표를 떼는 장면이 네. 있어요. 그때야말로 정말 만감이 교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고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단호한 마음을 더 앞세워가지고 이름표를 어머니의 뗀 거여서. 삶의 한 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배제 같은 네. 것들인 거니까 이게.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좀 찡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영화제가 치매보험을 이렇게 주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목했다는 표현이 좀 예. 부담스럽긴 한데요. 아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쨌든 노인들 또는 어르신들이 어떤 그냥 뭐 노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고령화 이슈도 있고 또 그분들의 경제적인 이슈 또 독거하면서 좀 외로운 이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을 좀 담았다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 영화제에서 틀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배우들 또 스태프들이 스포트라이트는 늘 감독 아니면 주연 배우한테 가는데 사실은 정말 잠깐 도와준 단역 어떤 배우들 또는 정말 하루 도와준 스태프 이 사람들의 노력이 없으면 짧은 영화라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주연 배우 한 분과 저잖아요. 그것도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자, 오늘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특히 감독님 제작비. 예. 회수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영화를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 TBS 텔레비전에서 오늘 21일부터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애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현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좋은 데를 구경시켜줘서. 서울 노인영화제 36편의 본선 진출작 중 저희가 주목한 작품은 함부르크에서 석 달 살기입니다. 이 작품을 연출하신 변영희 감독님, 김기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특수관계인이시죠? 부부입니다.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특수 아주 네. 관계. 예. 함부르크에서 석 달 산다는 거 이제 외지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희 그 막내딸이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근무하다가 함부르크로 이제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부르크는 독일의 그 북부 지역이라 기온이 한여름에도 한 20도 정도뿐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쾌적하고 좋다고 거기 와서 한 석 달 쉬었다 가라고 해서 그 딸이 혼자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석 달 산다는 거 그 결심 내리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 결정은 누가 내리셨어요? 제가 했다고 봐야죠. 예.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또 갈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내친김에 한번 또 가보자 가보자. 해서 막내따님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3달씩 머물러 가지고 깜짝 놀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거기가 예. 너무 공기가 좋고 쾌적하니까 예.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3개월씩 있다 왔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촬영을 하셨는데 네. 출국하기 전부터 아, 내가 영상을 기록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건가요? 아니 제가 미디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여행 갈 때는 언제든지 캠코더를 가지고 갑니다. 또 그 우리 가족 이야기라서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미디어 공부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어떤 촬영을? 계기로? 예. 네, 그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그 2년 과정으로 미디어 학과를 수료했습니다. 아, 2년이요? 2년이요? 네네. 제대로 잘 배웠습니다. 아, 제대로 잘 배웠다. 네. 아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작품 보면 정말 제대로 잘 찍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작품 가족분들끼리 보셨을 텐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녀분들의 반응이? 큰 딸애가 그 화려한 그 기교는 없어도 담백하고 그 따뜻한이 그 작업 안에 보인다고 공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작품 보셨을 때? 상당히 그 자연스럽고 네. 담백하면서도 우리 생활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참 좋구나. 다른 사람이 봐도 좀 괜찮은 모습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계속 봤어요. 계속 봐서 몇 번 보셨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몇 번 봤죠.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번 본 것 대여섯 같습니다. 번 아니 지금 한 100번 정도는 보신 것 같은데. 예. 아, 정말 그 두 분의 사이도 좋고 또 이렇게 좋은 사이 또 자녀분들이 출연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이 영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부르크 석 달 살이 이 작품 한번 만나보시죠. 딸이 사는 집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에서 살다가 함부르크에 도착하니 눈과 가슴이 시원합니다. 왜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우리 승현이 기다리나.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대문 밖만 나서면 바로 숲길이 이어져 마을 전체가 공원 같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흙길이 많고 쉼터가 곳곳에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자전거를 타고 대부분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이클. 우와, 멋있다. 독일은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딸과 같이 함부르크 주변국을 여행 다니며 아름다운 건물과 경치를 보고 다녔답니다. 힘들잖아, 근데. 응. 여행은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니 자연스럽게 얼굴도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내가 봐도 행복해 보입니다. 승현, 고맙습니다. 이거 멋지고 좋은 데를 구경시켜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딸과 같이 있는 동안이라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게 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시아상에 가면 필요한 양념은 다 있어서 그런 대로 맛을 낼 수 있었어요. 케이크 하나 사올까나요, 나중에? 근데 이게 찰밥을 좀 맛있게 잘하네. 아, 그런가? 퇴근해서 오면 허기져하는 딸을 보면서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어서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서울에서 폐기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며 지냈는데요. 독일에서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독일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어서 한인상회에서 도라지와 대추를 구해 달여서 마시고 회복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프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부부는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독일에 또 올 수 있을까요? 남편의 나이가 79세이니 흐르는 세월은 어찌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또 딸내미 혼자 두고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비디오 찍어준대. 이렇게 작품 보다 보면 네. 영상 중간중간에 네네.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진은 우리 또 김 선생님께서 찍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작품을 그렇게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 영상으로 보완 못한 것을 그 사진으로 추가했습니다. 그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을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네. 선생님께서 제가, 맡으시고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니까 사진은 네, 또 네. 김 선생님이 맡으셔서 딸과 남편이 찍은 거를 거기서 이제 보완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세 추가했습니다. 분의 공동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촬영하셨으니까 네, 3년간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자료. 그럼 네. 이거 편집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드셨을 텐데요. 네, 힘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영화제 출품할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편집하는데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편집을 선생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네. 안 힘드셨어요, 진짜? 아, 이거 좀 사람 써야지 뭐 생각 안 하세요? 그 제가 그 보고 느낀 거 우리 그 가족의 그 따뜻한 이미지, 사랑 이미지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걸 가장 또 잘 표현하실 수 있는 게 또 직접 하셔야 그런 걸 표현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뭐
이 노인 영화제 출품하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 우리 가족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그 영화를 배웠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상도 좀 노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번에? 이 본선 진출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본선 진출 딱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쟁쟁한 제품이 있는데 너무 36 기뻤습니다. 작품이 하나잖아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화제 제가 작품 하나 출품해가지고 본선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본선 올라간 거는 엄청 영광이지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달라지죠. 이게 장려상을 넘어서 그다음에 우수상, 최우수상, 작품상, 대상 그리고 이 상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혹시 어디까지 노리고 계신지. 아닙니다. 저희한테만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네. 본선 진출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대상 타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얘기해보면 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TV에서도 나오고 극장에도 이렇게 상영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제 작품이 대형 스크린으로 나온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 작품 편집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둘이 부부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즐겁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여행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부모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과정을 자기들도 또 부모가 그리울 때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나고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그리울 때는 또 한 번씩 보고 새로운 기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더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본선 진출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작품성, 예술성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노인 감독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불어줄 수 있는 멘트를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 노인으로서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좀 다양한 수준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제 바람이고요. 또 그 영상 배우신 분들은 그냥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그만 작품이라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을 봐서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노령 인구가 현재 15%입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령 인구가 되는 초노령 사회가 될 거라 합니다. 시간의 열차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인분들의 더 큰 꿈을 응원하는 노인영화제 TBS 특이점이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Yeah,